3.1혁명 105주년 기념 인문학 강의 시간입니다. 지난주 했던 내용 기억나십니까? 지구. 예. 지구과학 이야기 1. 지구는 좋아. 공부 좀 하셨어. 예. 이거 했더니 반응이 아주 폭발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랬구나 하는 분도 계시고, 창세기와 맞지 않는다 이런 분도 계셨어요. 어떤 분은 개인적으로 촉대 주셔서 내가 목사가 맞냐고. 그래서 창세기 좀 더 읽어보세요 라고 제가 부탁드렸습니다. 여러분, 제가 설명드린 부분은 이쪽으로 노벨상을 몇 개나 받은 내용들을 제가 요약해서 현대 엄밀과학으로 증명된 것들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요, 제가 창세기 설교했던 부분들이 있어요. 그걸 보시면 됩니다. 그거를. 그리고 이 인문학 강의 지구과학 이야기는요, 이해가 안 되면 그냥 받아들이세요. 이게 과학적 진리니까요. 받아들이고 외우세요. 네. 자, 오늘은 좀 답답하고 무려 고구마 4개짜리 이야기예요. 네, 답답하고 힘든 이야기예요. 우왕청심아, 사이다가 필요하는데, 사이다. 예. 자, 각오하시고요. 마음의 준비하시고. 자, 최저임금 니들이 살아봐. 자, 질문 드릴게요. 최저임금은 올라야 합니까? 내려야 합니까? 왜요? 자, 오늘 그런 이야기 할 겁니다. 그런 이야기. 2025년도 최저임금이 결정이 됐습니다. 최저임금은 법적으로 매년 8월 5일까지 다음에 최저임금이 결정되게 되어 있어요. 올해는 일찍 결정이 됐어요. 얼마죠? 네, 1030원. 예, 1030원. 드디어 10,000원이 넘었어요. 근데, 예. 자, 이제, 그래서 주 40시간 월 209시간 일하면 209만 6,270원 받아요. 뗄 거 떼고 하면 한 190 얼마 이렇게 받아요. 예. 이게 내년도 최저임금이에요. 내년도. 작년 대비 1.7% 상승했어요. 역대 두 번째로 최저예요. 최저임금이 최저로 상승했어요. 근데 이것도 다 죽는다고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작년 대비 월 35,000원 올랐어요. 월 35,000원. 월. 자, KBS 최저임금 1만원 시대 자영업 위기 가중. 고순정 기자가 썼어요. 제가 이번에 일부러 다 기자 이름을 밝힙니다. 자, 2025년 최저임금 1030원 중소기업계 주휴수당 폐지해야 세계일보 최명준 기자. 장사 때려치우고 차라리 알바나 할까? 사장님은 고민 중. 최저임금 1만원 시대 뉴시스 이승주 기자. 작년 100만원 벌 때 사장은 72만원. 하루 14시간 일해도 최저시급 이하. 서빙부터 자르려고요. 최저임금 1만원 직원 대신 테이블 오더로. 최저임금 인상 취지와 달리 고용 축소 우려. 테이블 오더 업계 화랑. 최저임금 인상 후 문의 증가. 뉴스원의 김형준 기자. 자, 아시아경제의 김웅순 기자. 최저임금 1만원 시대 치킨 튀기고 양파 써는데 사람 안 써요. 기계 쓴다고요. 그리고 유일하게 제가 찾았어요. 노컷뉴스 박희영 기자님. 최저임금 1만원 시대 열리지만 노동계 실질임금 삭감 반발. 왜냐? 올해 170원 인상했죠. 그래서 1.7% 올라갔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보면 2023년 소비자 물가가 3.6%, 체감 물가는 생활물가 지수는 3.9% 올랐어요. 물가는 3.9%가 올라가는데 임금은 1.7% 올라간다고, 최저임금은. 자, 여러분, 이게 우리의 가장 큰 문제 몇 개 얘기할게요. 1. 기자들이 최저임금 오르면 다 죽는 줄 알아요. 나중에 왜 그런지 이야기할게요. 2. 최저임금 할 때 노동자 이야기를 하는 건 뉴시스 노컷뉴스 하나였어요. 뉴컷뉴스 하나였어요. 나머지들은 다 중소기업 사장 이런 일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렇게 소비자 물가가 올랐는데 그거보다도 덜 올랐어요. 최저임금 노동자들은 되게 못 사는 사람들이 많죠.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아니면 알바라든지 즉 취약계층이 많아요. 그들 입장에선 실질 임금을 줄은 거예요. 물가가 3.9% 올랐으니까. 그렇죠? 이런 걸 다루는 기자는 없어요.
그래서 목사인 제가 분석을 합니다. 예. 그래서 기자들이 기자 일을 안 하니까. 네. 자, 공부 좀 할게요. 예, 최저임금 제도는요, 우리나라 헌법이 보장하고 있어요. 헌법 32조에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 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 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라고 헌법에 나와 있어요. 우리의 기본권이라고요, 최저임금은. 또 적절한 생활을 하게 해줘야 해요. 적절합니까, 최저임금이? 택도 없죠. 그런데 이 최저임금의 역사가 어디까지 올라가느냐? 함무라비 법전에 나와요. 함무라비 법전은 기원전 1750년 전, 즉 지금으로부터 약 3800년 전 법전이에요. 메소포타미아. 거의 아브라함 뭐 그때 비슷한 레벨이에요. 자, 함무라비 법전 275조에 보면 1월부터 5월까지는 은 6세겔, 하루에 6월부터 12월까지는 은 5세겔 이상의 월급을 줘야 한다고 함무라비 법전에 나와 있어요. 대단한 겁니다. 최저임금의 역사는 약 3700년 됐다고요. 훌륭한 법이에요. 이렇게 보장하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그리고 우리나라는요, 매월 1월 달에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위원회라는 걸 만들어요. 이 최저임금위원회는 총 27명의 위원이 있어요. 9명의 공익위원, 이 사람들은 정부가 임명해요. 그리고 9명의 사용자위원, 이들은 기업 측 대표들이 와요. 그리고 9명의 근로자위원, 저는 이 근로자란 말도 되게 마음에 안 들어요. 근로가 아니에요, 노동자예요. 근로는 근면하게 노동하는 사람이에요. 노동자는 일하는 사람이고. 왜 근면하게 일해야 합니까? 아니, 근면할 필요가 없어요. 월급을 주는 만큼 일하면 되는 거예요. 월급을 많이 주면 열심히 일하고, 월급을 적게 주면 조금 일하고. 이게 노동자예요. 우리는 항상 근로자라고 있어요. 정부 문서에는. 노동자예요, 노동자. 노동자 측 9명, 총 27명이 최저임금을 투표로 결정합니다. 자,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사용자위원은 무조건 동결하려고 그러겠죠. 이번에도 그랬어요. 물가가 경제가 어렵다, 동결. 그러면 노동자들은요, 올리려고 그러겠죠. 그래서 늘 이 공익위원, 정부에서 임명한 이 9명의 조정하는 대로 늘 갔어요. 이해되시죠? 이런 기본 구조예요. 즉 간단하게 어떤 정부가 들어서느냐에 따라 우리 최저임금이 달라진다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박근혜 때는요, 김기춘 비서실장이 최저임금 인상률 가이드라인을 공익위원들에게 제시했어요. 야, 니네 최저임금위원회 들어갈 니네 9명 임명할 테니까 가서 알지 후려쳐, 이런 식으로. 이해되시죠? 즉 우리가 어떤 정부를 뽑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로자들은 늘 노동자들은 올려달라 그러겠고, 사용자는 줄이려고 그러겠고, 그래서 정부가 야 그럼 이렇게 하자, 중재하는 대로. 이런 구조예요. 이런 구조. 자, 팩트 체크 1. 최저임금이 오르면 고용이 감소한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생각에? 아까 기레기들은 다 그런 논조였죠. 예. 네. 근데 그게 거짓이에요. 예, 이제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좀 어려울 얘기일 수 있어요. 자, 이게 연도별 최저임금이에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갖고 온 공식 자료예요. 어떻습니까? 최저임금은 꾸준히 상승했죠. 꾸준히 상승했어요. 특별히 2018년도에 제일 많이 올라갔죠. 요거 한 해 빼놓고는 나머지는 다 비슷하게 상승했어요. 비슷하게. 자, 그래서 18년, 19년도에 좀 많이 올랐고, 즉 문재인 정부 때 좀 많이 올랐고, 그 외엔 다 비슷하게 올랐어요. 이거는 연도별 고용률이에요. 무려 국가 통계 포털에 갖고 왔습니다. 이 자영업자들이라든가 기레기들이 하는 주장에 따르면 2018년, 2019년도에 고용률이 떨어져야죠. 최저임금이 확 올랐으니까. 보세요. 떨어졌습니까? 다른 데에 비해서? 고용률이 전혀 변동 없죠. 똑같죠. 근데 고용률이 이렇게 마치 파도 치는 것처럼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게 물결 모양이잖아요. 왜 그러냐? 계절 노동자들 때문에 그래요. 겨울이면 떨어졌다, 여름이면 올라가고. 그래서 이 파도 치는 모양이 뭐 18년도, 19년도랑 똑같죠. 예. 즉, 최저임금의 인상폭과 인상 여부는 고용률과 전혀 관계가 없어요.
자, 이건 뭐냐? 연도별 취업자 수예요. 이것도 무려 국가통계포털에서 갖고 왔습니다. 똑같죠? 이것도 아까랑 똑같은 모양이죠. 예, 보세요. 18년, 19년에 똑같아요. 오히려 2020년 지나서 조금 떨어졌죠. 코로나 때. 예, 즉 코로나라든가 국가적 재앙이 있을 땐 약간 왔다 갔다 하지만 최저임금 한 1, 2천 원 올린다고 고용률이 떨어지지 않는다고요. 자, 최저임금과 고용률은 상관이 없어요. 통계 자료에 보면 고용률, 고용자 수는 계절 및 정책에 따라 변화할 뿐입니다. 이거는 아주 제가 심플하게 보여드렸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세계적인 학자들이 연구한 논문이에요. 미스 앤 메저먼트. 미스가 뭡니까? 신화죠, 신화. 그리고 메저먼트는 측정이에요, 측정. 신화와 측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면은 새로운 경제학, 최저임금에 대한 새로운 경제학이에요. 예. 우리 최저임금 제도에 대해서 누구나 다 신화를 갖고 있다고. 신화. 머릿속에. 신화. 이 신화가 뭐냐? 최저임금이 올라가면 고용이 떨어질 것이다 라는 신화를 갖고 있다고요. 우리말로 하면 전설 같은 거, 괴담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괴담이에요. 누가 했느냐? 데이비드 카드와 알렌 크루커라는 사람이 쓴 논문인데, 이 논문에서 보면은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 감소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고 오히려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률을 소폭 증가시키는 역설적 요소를 최초로 밝혀냈습니다. 무려 프린스턴 대학교 박사들이에요. 어떻게 실험을 했느냐? 1994년도에 미국은 각 주마다 법이 다른 거 아시죠? 그래서 펜실베니아하고 버지니아 주가 한 주는 최저임금을 확 높였어요. 한 주는 최저임금을 동결했어요. 오케이. 이들이 땡큐 하고 그 두 주의 고용률을 조사해. 1년 후에 고용률을 조사했어요. 우리 생각에 최저임금을 두 주가 있는데 한 주는 최저임금을 동결하고 한 주를 높였어요. 그럼 높인 데는 고용률이 떨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오히려 고용률이 소폭 증가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최저임금 한번 질문 드릴게요. 여기서 최저임금에 영향을 받는 분 손 들어보세요. 최저임금이 올라가면 내 임금이 올라가거나 내려가요. 여기서 1. 여러분, 그쵸? 하은이 그렇지. 알바들 최저임금 올라가면 좋죠. 그리고 최저임금 노동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다 어떤 기능이 없는 사람들, 전문직이 아닌 사람들, 이 최저임금 노동자가 되어요. 이 사람들은요, 수입이 늘어나잖아요. 그걸로 뭘 하느냐? 다 소비를 해요. 그것도 의식주에. 이해가 되십니까? 이들일수록 엔겔 지수가 높아요. 최저임금과 관계없이 월 500 버는 사람들, 최저임금이 오르든 말든 관계없죠. 대기업 사람들 오르든 말든 관계없어요. 대기업 사람들. 내가 뭐 월 500 받고 600 받는데 뭐 최저임금 오르든 말든. 그런데 월 200 받는 사람들 있죠. 그들은 최저임금이 올라가면 내 월급이 단 5만 원에도 올라가요. 그 5만 원으로 뭘 하느냐면 다 소비를 한다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고용이 오히려 올라가요. 그래서 우리 극단적인 예로 우리 옛날에 다 25만 원씩 지원금 받은 적 있으셨죠? 몇 번 받았잖아요. 그렇게. 그 지원금 받자마자 여러분 뭐 하셨습니까? 저희 집도 바로 고깃집 달려갔어요. 예, 예. 그렇게 내가 월 수입이 1,000만 원이야. 25만 원 들어왔어요. 뭐 들어오든 말든. 월 수입이 근데 200이에요. 25만 원 들어왔어요. 어머 땡큐 하고 고기 사고 뭐 사고 산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소득 수준이 낮으면 낮은 사람들이 소득이 조금이라도 올라가면 그게 소비로 직결이 된다고요. 1,000만 원 받던 사람들이 1,020만 원 받는다고 소비가 늘지 않아요. 근데 200 받는 사람들이 220 받으면 소비가 확 늘어요. 그 소비 느는 게 바로 누구한테 가느냐? 소상공인한테 가고 고용률이 증가해요. 그래서 이 중에서 이 알렌 크루거라는 사람 있죠. 이 알렌 크루거라는 사람은요, 이 95년도에 이 논문을 쓰고 이로부터 20년이 지나서 한 흑인이 이 사람을 불러요. 너 일로 와봐. 일로 와. 그리고 배워요, 이 사람한테. 그리고 정책을 만들어요. 그 흑인이 누구냐? 바로 오바마 대통령이었어요. 오바마 대통령이 야, 너 그 논문 맞아? 그래, 얘기해봐. 야, 그래, 그런 일이 있었어? 오케이, 알았어. 하고 오바마 대통령이 최저임금을 당시
7.2불에서 10불로 한 30% 올려요. 근데 당연히 의회에서 반대해요. 공화당에서 반대해요. 그랬더니 오바마 대통령이 의회 가서 연설을 해요. 이렇게. 자, 다 읽으실 줄 아시죠, 이거? If you truly believe you could work. 이거 쭉 아실 줄 있죠? 자, 그랬더니 만약 여러분이 풀타임으로 일하면서 1년에 15,000불, 우리말로 하면 연봉 2,000. 딱 최저임금 수준이요. 15,000불 안 되는 돈으로 가족으로 부양할 수 있다고 니들이 진심으로 믿는다면 Go try it. 니들이 살아봐. 라고 오바마가 의회에서 연설을 해요. 그리고 강제로 통과시켜버려요. 이 이후로 미국은 살아나요. 자, 이 뒤에서 박수 치는 거 봐요, 지금 다. 사람들. 멋진 대통령이죠. 이 오바마가 멋진 건 이런 말을 해서도 있지만 제대로 된 사람에게 받았어요. 근데 우리나라 기레기들 보세요. 최저임금 170원 올랐는데 나라 망할 것처럼 얘기하죠. 자, 그런 예가 또 있었어요. 우리나라 2018년도에 문재인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 말고 후보 시절에 박근혜가 탄핵되고 그 당시 대통령 후보로 나왔던 문재인, 홍준표, 심상정 뭐 등등등 모든 사람이 최저임금 1만 원을 공약했어요. 다.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딱 됐어요. 최저임금 1만 원을 하려고 하니까 다 개떼처럼 일어나서 나라 망할 거라고, 최저임금 때문에 나라 망할 거라고 기레기들이 울어제꼈어요. 지금하고 똑같았어요. 지금보다 훨씬 더 심했어요. 그래서 결국 그때 최저임금이 10,000원까지는 못 가고 대폭 상승까지만 갔었습니다. 2년을 그랬어요. 2년을. 이런 대통령이 우리나라에도 있었다고요. 근데 문제는 기레기들이라고요. 그리고 국민들이 다 아까 썼던 논문, 최저임금에 대해서 미신을 믿고 있어요. 최저임금이 올라가면 고용이 축소될 것이다. 아니라고요. 연구에 보면 오히려 살아난다고요. 자, 최저임금이 오르면 경영이 악화되는가? 즉 소상공인들 악화되는가? 악화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죠. 자, 2024년 소상공인 경영 및 전망 및 경영 실태, 소상공인 92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되게 중요한 자료예요. 이거 소상공인 연합회에서 자기 회원들 925명에게 조사한 거예요. 자, 니네들 2023년 경영 어땠니? 물어봤더니 75%가 나빴어. 그리고 22%가 보통, 그리고 한 4%가 좋았어. 그러면 2024년도에는 어떻게 될 것 같니? 75%가 똔똔 나쁠 것 같아. 17%가 보통 한 전체 한 8% 정도가 좋아질 것 같아. 이렇게 예상을 했어요. 즉 소상공인들은요 2024년도를 굉장히 암울하게 예상했다고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오케이, 경영이 암울한데 왜 암울하니? 그렇게 암울한 이유가 무엇이니? 라고 물어봤어요. 자, 1등 경기 악화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 경기가 안 좋고 수출도 안 되고 막 그렇다니까 사람들이 지갑을 닫어 라고 이들이 이야기했어요. 소상공인들이. 2등 부채 증가 및 금리 인상에 따른 금융비용 상승. 이거 다 빚인데 여기서 내 거는 정말 현관만 내 거고 나머지 다 은행 건데 열심히 팔아서 갚고 이자 갚고 원금 갚아야 되는데 이자는 올라가, 장사도 안 돼, 그래서 안 돼 라고 56%가 대답했고요. 3등 고물가에 따른 원가 상승. 아유, 옛날에 파 하나에 1,000원도 안 했는데 파 하나에 1,500원이야. 그리고 가스료 다 올라서 안 돼, 힘들어 얘기했고요. 그리고 4등 소상공인 지원 정책 축소. 정부가 우리를 다 버리고 있어 얘기했고, 5등이 최저임금 인상 등에 따른 인력 확보의 어려움이에요. 5등이. 소상공인들이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소상공인들이. 근데 아까 기레기 새끼들 보세요. 다 망한다 그랬죠. 아니에요. 소상공인들은 오히려 1, 2, 3, 4번 이 5번 빼놓고 1, 2, 3, 4를 한마디로 하면 뭘까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해요. 주 원인을. 자, 이거 보세요. 치킨점 영업비용 중 인건비 임차료 비중 추이입니다. 이거는 프랜차이즈 치킨 가맹점 대상으로 무려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2017년도까지 자료인데요. 인건비하고 임차료 비중은 점점 낮아지는데 기타 비용이 올라가요. 기타 비용이 뭐냐? 공공요금하고요. 그리고 프랜차이즈 가맹비
그거예요. 수수료. 그게 올라간다고. 그래서 점점 그래서 힘들어진다고 치킨집들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기사의 제목이 뭐냐? 그 치킨집이 망한 이유 최저임금 때문이 아니었다. 이런 기사들은요 매우 찾기 어려워요. 한마디로 인건비 상승은 경영 악화와 상관이 없어요. 특히 소상공인들에게. 왜냐? 최저임금이 올라가면 예를 들어서 최저임금이 지금 하은이 알바하니 지금도? 이제 쉬고 있어? 그럼 너 하루에 1시간 하면 이제 내년에 11,300원 받겠다. 그치? 1030원. 근데 그게 12,000원이 됐어. 쳐봐요. 그러면 10시간 일하면 10,000원 벌 거를 12만 원 벌었어요. 2만 원 더 벌었어요. 그럼 아무래도 한 개라도 사 먹겠죠. 그 2만 원 소비가 늘어난다고요. 그래서 최저임금은요 소비와 직결이 돼요. 경영 악화와 관계가 없어요. 오히려 소상공인들에게는 좋은 기회예요. 그런데 이 기레기 새끼들이 이렇게 계속 세뇌를 시키고 있어요. 최저임금 하면 니네 망해. 최저임금 올라가면 니네 망해. 그러면 소상공인 경영 악화 1, 2, 3, 4번을 합하면 한마디로 뭔지 아십니까? 이게 다 윤석열 정부 때문입니다. 정부 정책이에요. 우리가 러시아, 중국, 동남아시아가 우리나라의 수출을 제일 많이 하는 1, 2, 3등이에요. 여기 다 무시했죠. 수출이 안 돼요. 수출이 안 되니까 우리나라 수출을 먹고 사는 산업인데 우리나라 경제의 90%가 수출인데 그게 막혀버리니까 일단 수출하는 대기업이 무너지죠. 건설업 무너지죠. 쭉쭉쭉쭉 차례대로 무너져서 물가는 올라가고 경제는 망하고 있고 소비심리 위축되고 소상공인 정책 전혀 쓰지 않고 금리 팍팍 올리고 즉 소상공인들은요 지금 여러 가지로 이게 다 윤석열 정부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걸 언론이 잘 이야기하지 않아요. 물론 이야기는 해요. 아주 조금 저처럼 아는 사람이 찾아 들어가 찾을 수 있도록. 그래서요 강승복 박사가 최저임금 인상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논문을 썼어요. 최저임금이 10% 이상 되었을 때 엄청난 겁니다. 그렇죠? 이번 1.7%였잖아요. 10%는 엄청나게 상당한 거예요. 전체 임금은 약 1%밖에 상승 안 한대요. 왜냐하면 최저임금과 관계 있는 사람 별로 없으니까. 예, 웬만하면 다 최저임금 인상 받으니까 요즘에 다. 물가는 약 0.2, 0.4밖에 상승 안 한다고요. 이게 과학자들은 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기레기 새끼들이 이러고 있다고요 지금. 우린 거기에 세뇌되고 있다고요. 자, 진짜 기사를 몇 개 갖고 왔어요. 난방비 48만 원 한꺼번에 올리고 설명도 없느냐. 자영업의 탄식. 우리 작년에 한번 확 올라갔죠? 그때 조사를 해보니까 식당, 목욕탕, 독서실 등 가스료 인상 타격, 전기요금 인상에 난방 사용료 줄여. 인터뷰했어요. 순대국밥집을 운영하는 이모 씨는 올 초에도 요금이 전년 대비 20만 원 정도 올랐다. 여기는요 국밥집이라 더워서 에어컨을 3대가량 계속 가동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전기요금이 전년 대비 25만 원 정도 올랐대요. 그러니까 또 오르니까 이번에는요 약 3, 40만 원 더 올라갈 것 같다고요. 여러분 최저임금 1.7% 올라왔자 아까 계산했죠. 월 3만 원대예요. 그쵸? 근데 여기 월 이만큼 올라간대요. 그리고 또 가스도 계속 가동해야 되니까 더 많이 올라갈 거다. 즉 소상공인들에게 제일 괴롭히는 거는요 여기 그 대출했던 이자와 이런 공공요금이라고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리고 프랜차이즈 있죠. 그들에게는 위에서 뜯어가는 상납금 같은 거예요. 그게 제일 큰 문제라고요. 이거를 정책적으로 낮춰줘야 해요. 근데 이 정부 어떻습니까? 팍팍팍 올리고 있죠. 팍팍 올리고 있어요. 그런데 가스값 올랐다는 기사들 제가 검색해봤어요. 뭐라고 나와 있느냐? 가스값 올라 4인 기준 가정에 한 달에 3,700원 인상 이렇게 올라왔어요. 가정만 이야기예요. 가정만. 여러분 집에서 가스 쓰시죠? 근데 한 달에 3,700원 올랐어요. 뭐 그래 크게 오른 것 같진 않잖아요. 왜 그것만 얘기하죠? 소상공인 얘기해야죠. 우리 가정들보다 소상공인들이 가스 훨씬 많이 쓰잖아요. 국밥집 같은 거 가스 많이 쓰잖아요. 전기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이들은 가스랑 전기요금 하면은 거의 월 100만 원 가까이 올라갔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 이런 얘기를 안 해요 기자들이. 이것도 제가 간신히 찾아낸 기사예요. 월 3만 얼마
자, 이 국밥집에 일하는 사람이 몇 명 있을까요? 한 10명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많아야 5명이겠죠. 많아야. 아주 커야. 아니면 한두 명이 하든가. 아마 에어컨이 3대 있다는 거 보니까 홀이 한 30-40명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풀타임으로 한 5명, 6명 돌릴 것 같아요. 그러면 1인당 35,000원이니까 5명 채우면 월 17만 원으로 올라갔어요. 인건비가. 그런데 이거 보세요. 전기요금, 가스요금은 거의 월 100만 원 올라갔어요. 그러면 인건비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에요. 전기요금, 가스요금 및 이자 증가로 망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안 해요. 이런 얘기를 안 해요. 자, 이거 보세요. 최급 5년간 폐업 사업자 추이예요. 2023년도에 갑자기 거의 100만 명이 아니라 100만 개의 회사가 없어졌다고요. 작년에 회사 100만 개가 폐업했어요. 근데 보세요. 폐업률이 점점 줄어들고 있었죠. 갑자기 팍 올라갔죠. 근데 보세요. 소매업이 27만 개, 서비스업이 21만 개, 음식점이 15만 개, 부동산 임대 9만 개 등등 올라가서 보면 위에 약 65%가 다 소매업, 서비스업, 음식점업, 소상공인들이 망했다고요. 이들이 최저임금 때문에 망했는데요? 아니에요. 그래프 보면 최저임금 그래프는 오히려 지금 올해 정말 조금 올라갔어요. 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조금밖에 안 올랐는데 엄청나게 100만 개나 망해버렸어요. 최저임금 때문이 아니라고요. 가스요금, 전기요금, 수도요금, 월세, 그리고 위에서 프랜차이즈 상납금, 이자 이런 것 때문에 망한다고요. 그래서 새로 사업을 하시는 분들 이런 걸 없애세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가스요금, 전기요금, 수도요금, 그리고 프랜차이즈 상납금, 그리고 월세 이런 거 이자 비용을 낮추셔야 살아남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가끔 우리 음식점이나 이렇게 가다 보면 말도 안 되게 싼 데가 있어요. 근데 되게 질은 좋아요. 왜 말도 안 되게 쌉니까 거기가? 아니요. 건물주가 할 때. 건물주가 취미 삼아 중국집을 개업한 거예요. 근데 인건비만 뽑으면 돼요. 월세 안 나가니까. 그런 집이 쌉니다. 그런 집이. 그래서 이 최저임금에 대해서 조사를 하면 할수록 나오는 건 최저임금의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그 외의 것들이 문제예요. 자, 그래서 우리 기레기들은요, 을과 병의 싸움을 조장합니다. 소상공인들, 여기 얘기했던 소매업, 서비스업, 음식작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들 있죠. 이들은 을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고용된 사람들은 병이에요. 최저임금이 높다, 최저임금이 망한다, 이거는 을과 병의 싸움을 조장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이제 갑이 빠졌죠. 갑이 누구예요? 갑이 누구예요? 대기업, 프랜차이즈 본사, 정부가 갑이에요. 그래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갑을 제어할 정부, 법률, 노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즉 프랜차이즈 같은 거 할 때 위에다 내는 상납금 같은 거 있죠. 그걸 줄이고, 이번에 배달의 민족인지 배신의 민족인지 배달 수수료를 10%까지 올렸어요. 이런 걸 정부가 규제해야 된다고요. 이런 걸. 그리고 자, 우리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최저임금을 정하죠.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최저임금 수준이 높을까요? 낮을까요? 높아요. 높아요. 세계 5등 정도 되게 높아요. 근데 왠 줄 알아요? 왠 줄 알아요? 여러분, 다른 나라는 최저임금 제도로는 여러분 최저란 소리는 그 이상 줘라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하느냐? 이게 최저임금이니까 최저임금에 한 20-30% 더해서 줘요, 항상.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게 최저야? 응, 최저. 다 최저로 맞춰버리는 기업들이 되게 많죠. 그래서 최저임금은 우리가 높긴 하지만 실제 임금 수준은 낮다고요. 다 최저로 맞춰버리니까. 이 증거가 뭐냐? 여러분 혹시 생활임금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그렇죠. 이거 기레기들이 얘기 안 해요. 뭐냐? 최저임금이 너무 낮으니까 각 지자체에서 고용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환경도우미라든가 이렇게 지자체에서 고용하는 사람들에게 최저임금에다가 지자체에서 플러스 알파를 더 주는 거예요. 너무 낮으니까. 이걸 각 지자체별 생활임금제라 그래요. 생활임금제를 지금 우리나라에 70개의 지자체에서 실시하고 있어요. 즉
최저임금이 너무 낮다는 걸 70개 지자체에서 인정한 셈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래서 이 최저임금은 더 높아져야 해요. 그런데 특이한 나라들이 있어요. 최저임금 제도가 없는 나라. 덴마크, 노르웨이, 핀란드, 우리가 흔히 아는 북유럽의 선진국가들이죠. 복지국가들. 왜 없을까요? 거기는 최저임금 제도가? 자유롭게 정해요. 맞아요. 왜 자유롭게 정할까요? 거기는요, 노조 가입률이 60%, 80% 돼요. 그래서 최저임금제가 필요 없어요. 노조가 워낙 튼튼하고 역사가 깊다 보니까 노조가 기업하고 상대하지 않아요. 우린 노조가 기업하고 상대하죠. 노조가 상공회의소, 즉 기업들 연합, 사장들 연합 있죠. 거기랑 상대를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금속 노조라 해요. 금속 노조. 금속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들 노조예요. 그러면 금속 관련 상공업자들 회의하고 다이렉트로 만나서 자기들 월급을 정해요. 각자 데이터 이만큼 쌓아놓고 하고 못 정하잖아요? 판사한테 가요. 거긴 노동만 판결 내리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가 있죠? 노동위원회 같은 게 있죠. 네, 그런 거 있잖아요. 거기는 노동만 전문적으로 판결 내리는 판사가 있어요. 그 사람한테 가서 최저임금을, 연봉 협상을 해요. 그런데 이들은 복지의 개념을 알아요. 즉, 노동자가 아니라 노동자가 이퀄 소비자라는 걸 알아요. 이들은 알아요. 즉, 이들에게 월급을 많이 줘야 이들이 우리 제품을 산다는 걸 서로 알아요. 우리도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는 아직도 쥐어짜야 돼. 노동자들은 죽여야 돼. 탄압해야 돼. 노조는 다 나쁜 새끼들이야. 이런 전설이 우리 머릿속에 있다고요. 미신 같은 게. 언론이 그걸 조장해요. 여러분, 노동 파업하면 다 안 좋게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헌법이 보장한 권리예요. 파업도 헌법이 보장한 권리라니까요. 그걸 해야 이 최저임금제가 없어지고 결국 자기 능력에 맞는 월급을 받을 수 있어요. 이건 또 나중에 천천히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최저임금제 갖고 싸우는 거는요, 기레기들이 을과 병을 싸움 조화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속고 있는 거라고요. 우리는 그래서 대통령이든 국회든 누구든지 이 갑을 견제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아야 합니다. 그게 우리가 최저임금에 얽매이지 않고 더 잘 살 수 있는 그런 길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